이 영상은 동호유님, 강리베카님, 빛고울지케님, 청시키님, 김원우님, 홍원정님, 그래그래님, 해피쿠키님, 로얄님, 옳고그램에 관한 이야기님, 목동왕비님, 케빈유님, 이원아님의 성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악질 선동가 처단해야 대한민국 살아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선동가의 본질이 뭘까요? 거짓을 진실처럼 전한다. 소수의 이익을 취한다. 다수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게 대한민국의 거짓 선동가들이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다수를 위하는 척하면서 소수의 특권층을 만드는 일, 그 과정에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진실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일, 그게 대한민국 선동가들의 역할이죠. 저는 이들의 역할을 악마의 메신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그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죠.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공산주의자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고 조직을 하향평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부가 세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노동자 단체가 편법적으로 고용을 세습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던 사람이 1,500만 원의 강연료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편파적이라면서 평생을 투정하던 사람이 사상 초유의 공공 편파 미디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본질은 뭘까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애초부터 다 거짓말이라는 것. 시간이 흐르고 확실히 증명된 건 하나뿐이라는 점, 그들이 계속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 그들이 계속 부자가 되었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진실은 아직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때리던 적폐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평등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은 지들 손으로 망쳐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증명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마르게 하고 자신들을 살찌웠다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거대한 거짓으로 점철된 세계를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무기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본성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표현했던 사람들,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사람들, 존중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 존중하는 척하고 두려운 대상 앞에서 센 척을 했던 인간들, 노숙자 앞에서 무릎 꿇고 악수를 청하고 재벌기업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센 척을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노숙자를 멸시하고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 약한 존재는 컨트롤하고 강한 존재는 부정하면서 그들은 세계의 틀을 만들어갑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은 성역화하고 컨트롤되지 않는 대상은 악마화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컨트롤 가능하고 조작 가능한 여론은 민심이란 이름으로 성역화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언론은 적폐라는 이름으로 악마로 만듭니다. 쉽게 설득할 수 있다 믿는 청년들을 정답이라 말하고 쉽게 설득할 수 없는 기성세대를 노인 혐오와 구태몰이에 가둡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중들의 인식을 지배해 갑니다. 근거 없이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여론 재판에 힘을 싣고요. 법과 원칙으로 단죄해야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새로 지어진 세계관 속에선 그들은 항상 당당할 수가 있죠.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며 당당합니다. 검찰이 쓰레기니까. 죄가 없는 사람도 마녀 사냥하고 단죄합니다. 여론이 민심이고 언론은 기득권의 계략이니까. 사법 위의 떼법으로 그들만의 국가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언론사가 아닌 댓글 세력으로 그들만의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점철된 세계관을 완성한 후에 그들은 약자들의 삶에 파고들죠. 피해자와 같이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정치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청년들과 공감하는 척하면서 기성세대를 공격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갈등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팩트가 두려울 땐 언론을 쓰레기라 말하고 처벌이 두려울 땐 검찰이 쓰레기라 말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인기는 나날이 올라갑니다. 언론이 나를 죽이네, 검찰이 나를 죽이네, 권력이 나를 죽이네, 기득권이 나를 죽이네. 그들이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의 단서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이미 선동당한 사람들은 그 쉬운 거짓의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왜 그 단서를 못 볼까요? 아주 쉬운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싸잡아 비난하죠. 그건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의 단서입니다. 싸잡아 하는 비난은 일부 거짓일 수밖에 없죠. 우리 언론이, 한국 기자들이, 우리 검찰이, 우리 의사들이, 조중동이, 노인들이 등등 이렇게 싸잡아서 말하는 비난은 당연히 일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가 잘못됐다면 우리 언론이 아니라 특정 기사의 어떠한 부분이 사실관계와 달랐겠죠.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면 한 세대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소수든 다수든 누군가에게, 일부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기회만 보이면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회적인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들의 정치에는 사회적인 편견이 필요하니까. 그들은 차별조장과
인격살인과 인권침해로 정치를 해왔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베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시절 우리는 보수 이퀄 일베라는 프레임 안에 갇혔죠. 그들은 그렇게 싸잡아서 프레임에 가두고 사회적인 차별을 조장합니다. 당당하게 성향을 표현하고 민주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죠. 사실 이 나라의 많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내가 왜 일베인지, 내가 왜 친일인지, 내가 왜 토착외군지,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사회의 광범위하게 차별조장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간헐적으로 인격살인을 당해보고 모욕적인 표현을 들어보니 겁먹고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죠. 저는 그 강요된 침묵이 대한민국의 가장 흔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쉼없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인간들, 싸잡아 비난하고 싸잡아 평가하면서 다수와 소수를 나눈 다음에 다수의 편에 서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정치 세력, 그 과정의 열매는 모두 사익으로 편취하는 세력, 그 세력의 선한 가면 이제 찢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나빠요, 할머니는 불쌍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해놓고 반일 감정은 표로 바꾸고 후원금은 지들이 쓰는 인간들, 인류 역사에 이 정도 양아치 집단이 있었습니까? 이 위선적인 갈라치기 정치업자들 정도는 처단하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4시 10분도 더 좋은 미디어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4시 10분을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